분노의 원수가 원노의 원수는 이렇게 고치면 됩니다. 분노의 원수는 그 허물이 괴롭게 하게 된다. 앞에서 말한 그 허물들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괴롭게 하게 된다. 나를 괴롭게 하게 된다. 그런데 누군가 분노 맞고서 분노 제거했다. 맞고서 분노 제거했다. 그것은 이 생과 다음 생의 안락. 분노의 원수는 그 허물이 괴롭게 하게 된다. 분노의 원수, 우리 앞전에 그 6가지 번뇌, 근본 번뇌 배웠잖아. 그죠? 근본 번뇌 배웠을 때 번뇌가 어디에서 번뇌가 제일 우리를 괴롭게 하는데 그 번뇌는 어디서 일어나던가요? 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잖아. 그지? 결국에는 바깥에 있는 번뇌라는 것은 그 원수는 바깥에 있는 원수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원수다. 원하지 않는 것을 한 것과 원하는 것의 장애를 한 데서 분노 생각이 된다. 분노 생기게 된다. 편치 않은 음식 얻어서 분노 키운 뒤 자신 파괴한다. 편치 않는 음식 얻어서 분노 키운 뒤 자신 파괴한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번뇌 음식이라고 했잖아요. 편치 않은 음식.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신과 신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거라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 뭐야지 조금 뭐 우리 뭐 해설책이라든가 이런 데는 좀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하지만 아직 쓰여지지 않죠. 인도에서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해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현상이 생겼을 때 우리가 화를 내게 하거나 즐겁게 우리 상대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밀어내거나 애착을 가지게 될 때 애착을 가지기 전에 마음은 뭐 때문에 그 상대에 대해서 밀어내고 또 애착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잘못 봤어. 신부 아니면 신부가 그건 그렇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음의 일을 우리가 우리 마음의 일에 대해서 배웠잖아. 심과 심소라는 것은 마음의 부분적인 일의 모습을 배웠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심과 심소를 배운 걸 통해서 어떤 일을 했을 때 밀어내게 되고 어떤 작용이 일어났을 때 밀어나게 되고 어떤 작용이 일어났을 때 애착하게 됐던가요? 우리가 심과 심소에 배웠을 때 탐욕이 있으면 애착하고 그렇지. 탐욕. 근데 탐욕은 어떻게 해서 탐욕이 생기냐고? 뭐 때문에 어떤 느낌 때문에 탐욕이 생기냐고? 즐거운 느낌. 그 말이야. 즐거운 느낌 이 말이거든. 즐거운 느낌 구체적으로 우리 스님 지금 이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말해보자 이런 뜻이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즐거운 느낌이 생겼을 때 감수가 몇 가지 있어요? 세 가지 있지. 어떤 감수? 즐거운 또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고 이 세 가지 감수가 있잖아. 근데 이 감수가 생겼을 때 즐거운 감수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착을 하게 되는 거지. 근데 고통의 감수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밀어내는 거야. 근데 고통이 즐거운 감수가 생겼을 때 즐거운 감수가 생기는과 동시에 우리가 배운 그거 심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심사가 함께 작용을 하는 거라. 심사는 어떻게 되냐면 심사는 어떤 것에 대해서 주목하는 이런 전체적으로 주목하는 그런 심소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해서 즐거운 느낌에 주목을 하게 되는 거라. 즐거운 느낌에 주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고통의 느낌에서는 밀어내버리는 거라. 심사라는 거 작용이. 그래가지고 착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거기서 분노가 함께 작용을 하는 거라. 분노가 마지막에 즐거운 느낌 감수하고 심사하고 그 분노가 함께 섞여버린다 이 말이라. 작용한다 이 말이라. 탐을 할 때. 그리고 보통 지금 만약에 밀어내게 되면 분노를 일으키게 되면 밀어내잖아. 밀어내는 감수하고 심사하고
분노하고 함께 작용을 해가지고 분노가 일으키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감수 세 가지의 감수 전에 뭐가 있었어요? 전에 촉은 처음에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우리가 심소를 배울 때 심소가 이 5가지가 있는데 이게 차례대로 일어나는 건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는데 동시에 일어나는 것 중에 어쩔 수 없이 말을 하려고 끄집어내 보니까 그 말을 하는 것이지, 촉하는 동시에 이 5가지가 함께 일어나는 것이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처음에 이제 촉할 때는 촉해야 된다고 우리가 뭐든지 현상적으로 촉하는 것이 드러나니까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고, 이것이 전부 다 동시에 드러나는 거라. 그럼 만약에 촉을 했다 가정으로, 그죠? 촉을 했으면 그 다음에 촉하고 난 뒤에는 구체적으로 이게 뭐지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라. 구체적으로 이게 뭐지라고 했을 때는 상이 아니라 그건 자기라고 해요. 자기.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상이라는 것이 이제 대두가 되는 거라. 구체적으로 이게 이건가 저건가 이게 살피는 거라. 우리가 상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만약에 우리가 운동선수가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잖아, 그죠? 축구 잘하는 선수가 있다 가정으로. 우리보단 잘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우리보다 잘하는 축구 선수 그 사람은 축구하는 데 있어서 상이 발달해 있는 거라. 상이 발달해 있는 거라. 그러니까 정말로 상이 아주 발달해 있어가지고 발전해 있어가지고 아주 잘 공다루는 그쪽에 아주 발달해 있다 이 말이야. 만약에 피아노를 친다든가 음악을 한다든가 이러면 우리보다 그 사람이 잘할 거 아니야, 그지? 그게 잘 발달해 있는 거라. 근데 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5가지 이 중에 이 상이라는 것이 무기잖아, 그지? 우리 이게 5가지가 무기였지, 그죠? 저는 무기였다고 다른 사람은 무기 아니에요. 무기였어요, 뭐였어요? 네? 무기였어요, 뭐였어요? 무기였냐고. 번뇌 아니잖아, 그지? 번뇌 아니다 이 말이야. 번뇌 아니잖아. 번뇌 아니고 어떻게 돼? 번뇌도 아니고 선도 아니다 이 말이야. 무기다 이 말이야. 이 5가지 우리가 오변경은 전부 다 어떻게 돼? 무기였잖아, 그지? 무기였는데 이 무기라는 것 자체에 인식을 못하고 우리가 세친보살 같으신 분이 남겨놓으신 이런 논설을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전부 다 번뇌로 분류를 해버려. 어떤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들은 그냥 저것 자체를 번뇌로 분류를 해버리거든. 그런 사람들은 불교를 배울 수가 없어, 갈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이 자체를 없애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게 불가능하잖아. 안 맞잖아, 말이. 근데 이 상이라는 것이 아까 전에 이야기 무기긴 하지만 무기인데도 어떻게 발전하잖아. 잘 구분한다 이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우리보다 축구 선수 손흥민이 축구 잘하잖아. 잘 구분하잖아, 그지? 그 구분은 몸으로 해요, 뭐로 해요? 결국에는 마음으로 하잖아. 몸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몸이야 써가지고 익히긴 하지만 결국에는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 그지? 마음으로 생각해가지고 그걸 구분해가지고 하는 거거든. 그와도 같이 상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발전시킬 수 있어. 발전을 시킬 수 있다. 정말 아주 정밀하게 구분하고 정밀하고 세련되게 구분해가지고 지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쪽으로 갈 수 있게끔 아주 발전하는 것이 상이다 이 말이야. 생각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5가지 했잖아. 촉을 하고 그 다음에 뭐였어? 심사였지. 심사의 거기 어떻게 심사해? 자기라고 해야지, 자기. 그 다음에 자기. 그 다음에 자기 아닙니까? 심사하고 자기는 어떤 의미냐? 이렇게 구분했잖아. 구분하는 것은 심사예요, 뭐예요? 심사 전체적인 거는 심사인데 심사는 거는 자기.
부분 전체적으로 구분하는 것과 소분적으로 네. 구분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 심사하고 자기하고 자기인데 전체적으로 구분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심사 그게 심사인데 작사. 그게 심사잖아. 예. 그러면 작사라는 말은 뭐냐?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거잖아. 네. 그는 그죠? 자기의 자의 자기는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이렇게 거잖아. 순서가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렇게 생각할까 봐 스님이 아까 전에 같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한 거라 그 같이 일어날 때는 그 자체가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순서를 보고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구분하고 그 다음에 자세히 구분해야 되잖아. 네. 순서로 보면 네. 그게 아니다 이 말이라.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이 자체가 부분적으로도 구분하고 그 아까 전에 심사라는 것도 구분이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라. 근데 마지막에 결정할 때 이제 마지막 결정, 마지막 탁 밀어버릴 때, 탁 가질 때 그거는 심사가 하는 거라. 정말에서 마지막에 주목하는 거, 전체적으로 딱 주목해 버린 거, 그걸 갖다가 심사라고 그래. 근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거 있죠. 그것이 자기라, 자기. 근데 자기가 있다고 해가지고 심사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심사가 다 있어. 5가지가 함께 있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촉을 했다고 해가지고 촉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 그지? 과도 같아. 이걸 구분을 할 때 순서적으로 구분할 때 아차 하면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런 거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함께 일어나는 작용에 불과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 만약에 우리가 어떤 결과에 있어서 가정으로 뭐 우리가 이제 애한테 뭐 선물을 준다 가정으로. 그럼 애한테 뭐 애가 만약에 아주 뭐 아이폰을 원한다 가정으로. 그러면 애가 왔을 때 애 놀리려고 그 안에다가 초콜릿 몇 개 넣어가지고 아이폰 박스 이쁘게 해가지고 애 주면 애가 만약에 받잖아. 그럼 뒷단에 막 이거 안에 뭐가 들었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딱 열어봤다 이제. 그러면 지가 원하는 게 아니고 초콜릿이 들었잖아, 그죠? 그럼 초콜릿이 들어버리면 어떻게 돼? 화를 내버리는 거냐. 그러니까 초콜릿이라고 했을 때 지 원하지 않는 것이 부딪혀가지고 지가 원하지 않는 것이 다가왔잖아. 그죠? 감수 중에 뭐가 다가왔어요? 보통 싫어하는 감수가 다가온 거지 즐거운 감수가 아니고. 싫어한 감수가 다가오니까 어떻게 돼? 심사에서 그냥 그걸 갖다가 딱 밀어버리는 거야. 심사에서. 그래가지고 심사에서 밀어버릴 때 어떻게 돼? 그때 분노와 함께 심사가 작용을 해버리는 거라. 그래서 작용을 해.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심소가 하나가 일어날 때는 그렇게 결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 분노가 일어나든지 애착이 일어나든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편치 않은 음식 얻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어요? 음식을 화내고 즐거운 것이 애착하고 분노 일으킬 때 가장 뭐가 일어나게 됐었어요? 심소잖아요. 감수였잖아. 감수. 그죠? 우리가 감수에 이게 편치 않은 음식 이 말은 뭐냐면 감수에서 불편한 감수 이 말이다. 그러니까 불편한 감수를 얻어가지고 어떻게 돼? 분노 키운 뒤 자신을 파괴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감수에서 감수 3가지가 일어나잖아. 근데 감수 3가지가 일어나는데 감수에서 고통의 감수가 일어나가지고 분노가 일어났다 이 말이야. 좋지 않은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정말에서 감수라는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감수가 일어나기 전에 뭐가 작용했지? 심사가 아니었잖아. 상이었잖아. 상이었잖아.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가지고 애가 초콜릿 박스 받았을 때 어떻게 돼? 아 이거는 엄마가 나한테 선물을 준 아이폰일 거야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야. 하치는 기뻐가지고 내가 원하던 아이폰인데 이거 얼마나 좋아 내가 빨리 뜯어봐야지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건 아이폰일 거야 라고 생각했잖아 지가. 그러니까 아이폰일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가 열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가 아이폰일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열었는데 뭐가 나왔어요? 초콜릿 나왔잖아. 지가 원치 않은 건 나왔잖아. 그러니까 지가 원치 않는 건 나와가지고 어떻게 돼? 분노가 연결이 돼버리는 거야.
짐사하고 분노가 연결이 돼 버렸어. 근데 그 우리가 좋지 않은 느낌을 가진 것은 지가 뭐 때문에 그래 상을 지 의도대로 뒤집혀지 가지고 사실은 그 안에 지가 아이폰이 있는지 그쪽으로 있는지 모르잖아. 근데 엄마가 만약에 가정으로 엄마가 저쪽 아이폰 줬는데 이거 박스 줬지만 이 안에 뭐가 들었을지 알 수 없잖아 라고 가정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 가정으로 그래가지고 열어봤는데 초콜릿 들었잖아. 그럼 어떻게 생각했겠어? 아 초콜릿이네 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는 상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 이건 분명히 내가 이 아이폰일 거야 라는 결정을 이미 짓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앞뒤로 생각해가지고 거의 결정을 다 한 거라. 판단을 다 했다 이 말이야. 이건 이거야 라고 판단을 다 했어. 그러니까 나중에 열어보니까 어떻게 돼? 엉뚱하게 나와버리잖아. 그 엉뚱하게 나와보니까 지한테는 싫은 감정이 감수가 생겨버렸다 이 말이야. 그러면 싫은 감수가 생기기 전에 우리가 싫은 감수 때문에 분노가 일어났잖아. 그 음식 싫은 감수의 음식을 먹고 분노가 일어났잖아. 그러면 싫은 감수가 생기기 전에 뭐가 생기냐니까 상이라는 것이 있었잖아. 인과로가 말씀하시는 거라. 인과로 정말에서 무슨 인연으로 어떤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인연이라는 것이 이렇기 때문에 그 인연을 제거해야 된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 정말에서 우리가 지금 인욕품이 핵심이잖아. 인욕품이 보살 핵심론의 핵심이거든. 존자님 같으신 경우도 인욕품하고 제8품하고 6품하고는 아주 막 철저하게 말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의미가 그런 의미거든. 그러면 이 인욕품의 핵심이 또 뭐냐면 마음을 바꾸는 거거든. 마음을 바꾸는 거야. 그럼 마음을 바꾸는 것 중에서도 이 뭘 바꾸냐면 상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아까 전에 애가 지가 원하는 것을 지가 미리 생각해가지고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지가 분노를 일으켰잖아. 그죠? 그와도 같이 만약에 그건 뒤집힌 상이잖아. 올바른 상이 아니고 뒤집힌 상이다 이 말이지. 잘못 이해한 상이지 올바른 상이 아니거든. 근데 상을 바꾸라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는 상을 바꾸는데 따라서 어떻게 돼? 그 음식이 틀려진다 이 말. 감수가 틀려진다 이 말이라. 정말해서 우리가 가정으로 요새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손도 막 많이 씻어야 되고 막 하잖아. 그죠? 근데 가정으로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불만일 수도 있잖아. 코로나 때문에 손도 자주 씻고 그전에 안 그랬는데 막 손도 자주 씻어야 된다든가 막 그런 불만을 가질 수도 있잖아.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반대로 손을 자꾸 씻으니까 감기도 요새 걸리지도 않고 도움되는 정도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돼? 감수가 평등하게 다가올 거 아니야. 화낸다든가 애착하든가 막 그런 불안한 마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와도 같이 무슨 상을 어떻게 사고를 하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돼? 감수가 틀려졌잖아. 감수가. 정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 제일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그 감수의 느낌이 생기는 데는 상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상을 바꾸는 것에 따라서 다 바뀌어진다 이 말씀하시는 거라. 정말에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좋은 일, 나쁜 일이 생겼는데 좋게 생각할 수 있잖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교를 배운다는 것은 전부 다 비교한다든가 이런 의미는 다 그런 의미잖아요. 어떤 비교를 할 때 바른 곳에다가 비교하지 않고 지가 엉뚱한 데다가 비교를 해버리면 고통이 생기잖아. 자기보다도 어려운 사람을 비교하면 자비심이 생기는데 자기보다도 잘 사는 사람을 비교해버리면 위축과 질투가 생기잖아. 그러면 똑같은 생각이잖아.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저기다가 높은 데다가 비교해가지고 위축되고 자괴감에 빠지고 이러지만 어떤 사람은 저기다가 비교해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오히려 자애심을 끌어당기는 거잖아. 그럼 똑같잖아. 어떤 생각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저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 생각 자체는 무기잖아. 그죠? 그 생각 자체가 본내가라든가 생각 자체가 선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 구분하는 그거 자체는 무기라.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마지막에 결정하잖아. 그 결정하는 것은 그 다음으로 선과 불선으로 연결되는 건 결정해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라.
그 다음에 문제지. 그 오변행이라고 하는 거 있죠. 오변행 그 자체는 무기다고. 그러니까 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무기다고. 무기. 그러니까 무기니까 그것은 어떻게 잘 비교하고 교환하고 변화시키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 뭐가 달라져서? 감수가 달라져요. 감수가 달라짐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돼? 심사가 일어나면 동시에 분노가 일어나든지 탐욕이 일어나든지 자비심이 일어나든지 그 다음에 선행으로 가든지 그 다음에 심소가 작용이 일어난다 이 말이야. 마음의 일의 방식이 그렇게 일어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 편치 않은 음식을 얻어서 이러잖아. 그러니까 감수에 불편한 감수를 얻어가지고 분노를 키우니 자신 파괴한다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이 원수 계속 하면서 이제 계속 할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라. 그렇기에 나는 이 원수의 음식은 완전 꺾기를 하겠다. 이 원수의 음식은 완전히 꺾기를 하겠다. 감수 중에서 그 불편한 감수 있잖아요. 그걸 완전히 꺾어야 되겠다 이 말이야.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야기했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상을 전부 다 상을 바꿔야 되겠다 이 말이라 했잖아. 네? 상을 바꿔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은 바깥에 있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안에 있으면 그건 자기가 바꿀 수 있는 거잖아. 생각은 상이라는 것은 자기가 바꿀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부 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거잖아. 우리가 지금 이 상을 바꾼다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결국에는 그거 공승의 견해라든지 이런 것 나중에는 그거하고 연결해서 또 사용하게 되잖아. 근데 지금은 그것까지 연결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돼? 나한테 즐거움이 일어나거나 고통이 일어나거나 이런 것들은 내 상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상을 내가 어떻게 구분하고 발전시키고 바꾸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다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번뇌가 일어날 수 있는 음식은 내가 공급 안 할 수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라. 이같이 나를 해하는 것 중에 이 외에 다른 원수 없다. 정말에서 분노라는 것 이외에 분노 말고 나를 해할 수 있는 것, 분노만큼 나를 해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인욕 분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분노가 일어나지 않게 무진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 무진이라고 그거 10가지 그거 10선 중에 그 화내지 않는 마음이라고 있었죠. 예.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지금 화내지 않는 마음이 인욕이잖아. 그리고 또 해하지 않는 마음, 그죠? 있었잖아. 그건 자비잖아. 근데 그 두 가지를 무해하고 해하지 않는 거하고 무진하고 우리가 배워야 되는 마음이고, 우리가 분노 일으키는 마음은 우리가 분노는 제거해야 되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니까 우리가 분노를 제거하는 중에서는 분노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아는 거 있잖아. 분노가 무슨 짓을 하는지 한번 우리가 평생 생각 안 해봤지 우리가. 했어요? 아, 나보다 뛰어나니까 많이들 했을 거야.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봐. 분노가 진짜로 나한테 무슨 짓을 하는지, 분노라는 것이 내가 일으키는 건데, 내가 이렇게 가지고 무슨 짓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분노를 일으켜서 무슨 짓을 하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분노를 멀리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잖아. 현실적으로도 분노가 이렇게가 어떻게 돼요? 분노를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20세기에서도 보잖아. 죽이고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데 전쟁 난 것도 보잖아. 우리가 눈 앞에 보듯이 하잖아. 그 분노라는 것이 어떤 짓을 하는지. 미얀마 같은 데 보세요. 같은 인간인데도 같은 나라 사람이고 같은 말을 공유하고 눈빛을 보고 서로가 어저께 음식 주고 나눠 먹었던 사람들인데 분노라는 것이 일어나가지고 탐욕하고 분노하고 얽혀져 있는 거잖아.
얽혀져 가지고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막 사회를 다 파괴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이 어떻고 뭐 다 파괴시켜 버리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는 거잖아. 저 사람한테만 있는 게 우리한테 있는 거잖아. 근데 우리한테 있는 마음이니까 우리도 똑같잖아, 그지? 저 사람 우리가 그 스님 이런 이야기만 했잖아. 다르지 않다고. 90인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잖아. 우리도 상황이 저렇게 돼서 다른 상황일 뿐이지 우리도 똑같은 상황에 되면 똑같은 짓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분노라는 것이 어떤 짓을 하냐고. 어린애도 없고 늙은이도 없고 죽이는데 양심도 없고 뺏는데 뭐 어색함도 없고 분노라는 것이 어때요? 그렇게 하고 나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저 사람 싫어하고 미워하고 스스로도 공덕은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여기서 보이지 않는 공덕을 말씀하셨을 때 꼭 이 차례대로 많은 말씀을 했지만 우리 줄여서 스님이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건데 우리가 분노를 평범한 사람들끼리 일으켰을 때 생기는 분노를 일으켰을 때 잃어버리는 공덕 잃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 정도. 그리고 우리보다 나은 사람한테 해를 냈을 때 잃어버리는 정도, 못한 사람한테 화를 냈을 때 잃어버리는 정도, 세밀하게 다 있지만 그냥 대충 이제 뭉뚱그려서 우리 보살에게 화낸다면 왜 그러냐면 제일 위험하잖아. 보살이 누군지도 모르고 바깥에 보살 정말에서 경전에 성녀 보살보다도 세속의 보살이 헤아릴 수 없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성녀는 보살이든 보살 아니든 몇 사람 안 되잖아요. 그잖아. 몇 사람 안 되니까 두 사람 몇 사람 안 되니까 막 덤대기로 화 안 내버리면 되잖아. 그 사람들한테. 그잖아. 성녀 머리 깎은 사람 아니 저 사람들한테 화낼 게 아니다. 뭐가 뭔지 모르니까 내가 보살이 있을 수도 모르니까 라고 생각해서 화 안 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세속의 보살이 성녀들 보살보다 더 많다라고 헤아릴 수 없이 많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가 보살인지 먼저 슈퍼마켓 가가지고 또 뭐야 저기 물건 파는 분이 보살이 될지 알 수가 없잖아. 조금 안 깎아준다고 막 싫은 소리 해놓으면 보살한테 욕해나면 자기가 그 안 깎은 것보다도 더 제가 잃어버린 거 깎아줘도 잃어버린 게 더 많을 텐데 그죠? 그만큼 보살이 안 보이는 보살이 많다 이 말이야. 그러면 피상적으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살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화내는 것 자체가 누구한테 냈든지 간에 보살일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화내지 말아라고 하시는 거잖아. 전체적으로 계속 한마디에 모든 걸 다 포함해서 말씀하신 거잖아. 정말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본내의 허물이잖아요. 본노의 허물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아 이거 분노라는 거 이거 진짜로 이건 데리고 살 게 아니구나. 이거는 일어났다 그러면 관심을 전혀 두어야 될 게 아니구나라고 마음이 다질 수 있잖아. 정말해서 그전에는 분노가 일어나면 지친 건 줄 알잖아 우리가. 진짜로 분노가 일어나면 좋아하고 분노가 일어나면 마치 용기가 생긴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저쪽에서 무슨 이야기할 때 평소에는 괜찮은데 분노가 일어나면 어떻게 용기가 생기잖아. 한마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 했다 그러면 막 후닥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괜히 했네 그러고 막 이러잖아.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면 지친 건 줄 알고 우리가 데리고 살고 이랬는데 이게 분노라는 것이 그럴 종자가 아니다. 이거 분노라는 거. 모든 공덕을 끊어버리고 친구도 파괴시키버리고 부모 형제도 멀리해버리고 이게 부처 올라 나아가는 길의 종자 있잖아요. 부처 정말의 보살이 나는 마음으로 아침 저녁으로 내가 그 원보리심을 일으켜가지고 보살의 선행을 전부 그 보리에 해양하니까 나는 분노 좀 일으켜도 괜찮을까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왜 그러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자기가 쌓은
보리의 그 자량은 없어지는 않는데 쇠약을 배양을 하니까 없어지는 않는데 어떻게 생기냐면 그 결과를 발생하기까지는 무수급의 시간이 더 걸린다 그래서 화를 내는 마음이 왜 그러냐면 종자를 썩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거든. 화를 갖다가 일어나는데 장애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시거든. 그러니까 화낼 게 아니잖아. 화냈다 그러면 무쳐 이루는데도 늦어지고 친구도 안 생기게 되고 동료도 안 생기고 사업도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건강도 안 좋고 화합도 안 되고 화냈다 그러면 저 여자 화내니까 저렇게 이쁘다 이런 소리 없잖아요. 아무리 화내는 이쁜 여자라고 뭐 아름다운 보석을 걸고 이래도 화냈다 그러면 그 보석 그거 보석으로 안 보여요. 플라스틱으로도 안 보여 아마. 막 무슨 보석을 걸고 막 이러잖아 하고 얼굴이 실컷부러워가지고 화내고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아무리 이뻐도 과도 같이 화내게 되면 건강에도 안 좋고 친구도 안 생기고 마음에도 불편하고 화라는 것이 그렇다 이 말 분노라는 것이. 그래서 분노의 허물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고, 그리고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그리고 아까 전에 감수의 고통, 감수의 안락 이런 것들 때문에 탐욕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기 때문에 감수의 고통이 생기지 않게끔 상이라고 하는 것을 잘 다뤄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상을 다루는 데에서는 계속해서 그 상에 다루는 방식들은 계속 이제 이야기할 거지만 앞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씩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 분노라는 것은 내가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 결국은 공생의 견해를 깨달아야 돼. 무아의 견해를 깨달아야 되고, 무아의 견해를 깨닫기 전까지는 마음을 바꿔가지고 변화시켜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분노의 음식을 줄여가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